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3의 주제는 중국 진 해제 황후가 된 효녀 심청, 역사적 실존인물 심청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심청전은 춘향전이나 홍길동전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녹아든 3대 고대 소설로서 우리 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그러한 국민소설입니다. 심청전은 예비 1544년 전남 곡성 옥과 현감 김인우 선생이 지었다고 합니다. 심청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맹인인 심학규라는 분이 그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딸을 심청이죠. 그 젖동량을 해가지고 키워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효녀로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이쁘고 그래서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봉사가 밖에 나갔다가 홍법사 화주 스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홍법사 스님은 전날 밤 꿈에 큰 시주를 만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신봉사를 만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시주를 얘기하니까 신봉사는 나는 가진 재산도 없고 또 뭐 밭대기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시주할 건 없는데 나에게 귀중한 딸이 있는데 그럼 딸을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돼서 고향미 300석에 팔려서 이제 그 화주승을 따라가고 인당수에 빠져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용왕이 있는 용궁에 갔다가 그 용왕의 배려로 다시 나와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기쁨에 눈이 떠지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심청이 곡성 출신 실존 인물 아버지는 원량이고 그 심청의 본래 이름은 원홍장으로 그래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드러나는 것은 조선왕조 영조 때 1729년 백매자 선사라는 스님이 관음사 사적기를 써서 거기에서 그 심청의 원 모델이 원홍장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25사 중에 진서라는 그런 역사서가 있는데 거기에 해제의
그 처음 황후가 독사를 당해서 죽고, 그래서 이제 황후가 없으니까 그 황후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소문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심청이 이 관음사 사적기에는 바로 황제가 보낸 사절을 그냥 그 곡성 앞바다에서 앞 강인데서 만나가지고 바로 간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주산군도 그 보타도에 그 심가문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심가문진에 심국공이라고 아주 오흥의 그러한 거족이고, 또 그 무역을 해가지고 재벌급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국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곡성은 철산지가 많고 그래서 철로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쪽과 무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라 철산지도 거기고, 그래서 그런 무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 사정도 알게 되고, 또 중국에 있는 심국공은 그 심청에 관한, 효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산군도에 가는데 그 가장 육지에 가까운 도시가 영파시지인데, 영파시지에도 기록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남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도화촌에 그 원흥장 탑을 비롯해 가지고 심청의 우물터, 생가터, 이런 여러 가지 유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 곡성 관음사에 그 나중에 심청이 해제의 황후가 된 후에 여러 가지 탑이라든지 불상 이런 걸 많이 보냈는데, 나중에 특히 관세음보살 소조상을 보내온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부서지긴 했지만 지금 그 전남 곡성 관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의 야철지로 곤방산 야철지가 지금도 유명하고, 중국 주산군도 보타구 심가문지에는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붉은거 관음원이라는 절도 있고, 또 심가촌도 있고, 또 심청 서당이 있습니다. 심청이 서당이 있고, 그리고 심청 원흥장이 이제 황후로 있다가 해제가 돌아가시고 난 후 다시 심가촌 와가지고 수정궁이라는 심청성씨 궁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매자 선사가 관음사 사적기 이런 책을 썼는데, 그 다음에 글로 그걸 받아서 쓴 것은 그 관음사의 본사라고 할 수 있는 화엄사의 고경스님이라는 분이 글을 썼고,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사제동 교수가 심청의 원형 실존 인물이 원흥장이라는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곡성 출신 실존인물 그런 연구소로 이런 것을 펴냈습니다. 곡성 출신 실존인물, 효녀 심청의 역사적, 국문학적 고증,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 송복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S 역사 스페셜에서 심청의 바닷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곡성군의 2000년대 초에 군수가 고현석 군수였습니다. 제 대학 동기인데, 그래서 잘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심청의 그런 성가터라든지 원홍장 탑, 관음사 유적지 이런 것도 하고, 또 보타도와 심가문이 있는 보타도와 인사문화교를 해마다 해서 공무원들끼리 서로 교류도 하고, 또 곡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차례 심청 효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효문화 운동의 전국적인 것을 위한 센터로 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청의 유적지가 있는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도화천에도 가봤고, 또 관음사 사적계는 관음사에 가서 관음불상도 받고, 또 중국의 보타도에도 갔습니다. 마침 10여 년 전에 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서 정천구 영산대 총장하고, 그 다음에 교불련 회장이신 최영춘 교수님 등 그래서 10수 명이 보타도 심가문진 심가촌에 가서 심청 사당도 방문하고, 심청의 사당에 모신 얼굴도 뵙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관음사 사적기를 보면은, 관음사 사적기에는 아버지가 원량인 맹인이고 원홍장은 딸인데, AD 285년이니까 백제 고위왕 때입니다. 그래서 맹인 원량이 홍법사의 성공 스님을 만나서 그러한 보시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뭘 이렇게 실질적으로 절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는데, 마침 소랑포에 뱃사람들이 와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 스님과 원홍장이 가는데, 진나라 사자가 듣던 대로 우리 황후 마마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원홍장이 당신들은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황제께서 황후를 잃고 후임 황후를 찾고 있었는데, 꿈에 동해다민국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마음씨 착하고 예쁜 귀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찾으러 왔다. 근데 이렇게 만났다. 그럽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어떻게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관음사 사적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원홍장 심청이 16살인 AD 300년입니다. 그게 이제 백제로는 분서왕 3년인데, 그래서 심청을 보고 황제가, 혜제가 흡족했다. 그게 진혜제 영강 원년이다. 그렇게 하고, 그 진서에는 이 효녀 심청 원홍장을 아버지는 월량이라고 그래 있고, 황후는 원희, 계집피자 발음 원희로 그렇게 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했는데, 이 진서에는 아버지가 동해다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제를 22개 담노국이라고 해가지고 100가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의 동해담인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홍장은 진나라 해제 황후가 돼가지고 자기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됐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국을 생각해서 그 당시에 중국에 관음물교가 성했다 그러는데 이 원홍장은 그 1차적으로 만호탑을 백제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보냈고 또 백제에는 53불과 50성중 이런 거 또 나한상 이런 것도 많이 보내서 감노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지극한 원불로 관음상을 보냈는데 배에 띄워서 동국에 그러한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안착한 것이 나간 단교에 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나간 단교가 어디냐면 지금 전남 순천시 나간면인데 그래서 거기서 사라지니까 옥과처녀 성덕이라는 처녀가 이렇게 배가 오는 걸 봐가지고 금관응삼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려서 등에 지고 가다가 틈에 지고 갈 때는 가벼워서 했는데 관음사 터에쯤 오니까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절토로 해서 관음사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매자 선사가 중국의 진해자가 꿈을 꿔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그냥 바로 심청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그럼 사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불교가 공전은 AD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고 백제는 마라나타가 온 게 AD 384년인데 이때에 정말 불교가 있었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백매자 선사가 글을 쓸 때는 진서를 보고 월량 원의가 있는 걸 보고 쉽게 생각해서 그냥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영파시지나 이런 걸 참고로 해서 보면은 보타도 심가문진의 오홍의 거적인 심국공이 철을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을 크게 했는데 그래서 효녀 심청 원홍장의 얘기를 많이 듣고 오고 가며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하고도 친했는데 그래서 동해 담인을 황제의 성비로 성스러운 빛자 아내 빛자 그렇게 추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국공이 AD 300년에 소랑포로 그런 심국공인의 무역하는 상인들을 보내가지고 서궁의 고려도공에 보면은 우리나라와 보타도 사이에 영파시 사이에 해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무역상들이 이제 원홍장을 만나 가지고 필요로 한 재정을 확보해 드릴 테니까 가자. 그래서 심과문진으로
이렇게 모시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절강성 주산군도 정해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성 효문화 학술 세미나에서 불교관계 설한분이 고구려 공전이나 이런 거에 꼭 의식이 고정된 분이라 이게 잘 접근이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심국공이 성비로 추천하기 위해서 원홍장의 이름을 심청, 불교 사상이 들어있죠. 마음이 청정한 게 심청이니까. 그래서 심국공이 양료로 해서 심청으로 해가지고 성비로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술 세미나에서는 중구난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심국공에게 결혼한 것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진실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는다. 그래서 심국공의 양녀로 해서 심국공이 황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비로 추천해가지고 황제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 전례 문제인데, 불교는 공전이 AD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고, 백제는 AD 384년 마라난타가 이렇게 가져온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것은 BC 2년이었고 우리나라에는 김수로 왕의 부인 허황호 왕후가 올 때니까 AD 46년에 이미 불교가 들어와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교가 고구려나 백제에 왔을 때, 이런 백제에선 마라난타 승려를 왕이 가서 만나서 이렇게 접견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처음 만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공전은 공식적으로 하는 사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일찍 들어와서 불교 전례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효녀 심청의 그런 실존 인물로서 원문은 관음사 사적기에 적혀 있는 원홍장이고, 진나라 해제의 황후가 돼서 아내 역할을 잘하고 거기서 3남 2녀를 낳고 잘 살았고, 그 다음에 신봉사는 나중에 심청의 소식이 돼서 황후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95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심청전은 너무나 잘 알고 영화로, 드라마로, 창극으로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 예술 작품을 보는 원홍장 창가라고 북창 송창수 씨가 부른 그런 원홍장 찬가가 유명합니다. 오늘은 중국 진해제 황후가 된 효녀 심청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